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라입니다. 오늘은 연애에서 엄마가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좀 거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는 mothering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 표현이에요. 이제 엄마가 된다는 건 뭐냐? 쉽게 말해서 남자를 아들 취급을 하는 겁니다. 따뜻한 포용력, 안정감 이라는 이 모성애적 보살핌을 넘어서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애새끼 취급을 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라, 운동을 해라, 돈을 벌어라, 살을 빼라. 남자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의무를 마치 자기의 의무인 것 마냥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관계에 너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남자는 제2의 엄마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장역스가 있거나 독립심이 강하신 분들일수록 되게 이런 역할을 맡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엄마에서 여친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제 하나를 깔고 가야 되는데요. 바로 엄마를 바라는 남자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남자를 아들로 만들어버리는 거랑 애초에 엄마를 바라는 아들을 만나는 거랑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엄마를 바라는 아들이란 결핍이 있거나 트라우마가 있거나 어디선가 계속 사랑을 갈구하는 남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남자를 만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동정심이랑 사랑을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괜히 이 사람이 자꾸 신경이 쓰이고 챙겨주고 싶고 모성애를 자극하니까 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바꿀 수 있을 것만 같고 그런 마음에 자꾸 계속 그런 사람을 끌려 하는 거예요. 근데 괜한 동정심, 측은지심이 연애를 망치는 지름길이거든요. 내가 자꾸 엄마 포지션을 맡고 있다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마음이 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뭐가 제일 중요하냐? 내가 어떨 때 엄마처럼 행동하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타인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거나 지적질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사실 그거는 내가 나한테 용납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지저분한 게 너무 짜증나고 방을 자꾸 치워주고 싶고 이 사람이 자기 뒤처리를 못하는 게 너무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 애초에 내가 청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결국에 내가 타인에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내가 나에게 세우고 있는 기준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가 어떨 때 자꾸 엄마처럼 지적질을 하는지 그 행동 패턴을 한번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게으르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났어요. 예전 남자친구한테 계획을 세워라, 열심히 살아라, 하루를 뜻깊게 보내라 이런 식으로 지적질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게 제가 저한테 세우고 있는 기준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1년, 5년, 10년을 바라보면서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이 사람도 이 정도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 기준을 알아야 다음번에 이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신경질을 냈는지 자꾸 이 사람을 고치려고 만들었는지 내 안에서 어떤 부분이 자꾸 그런 부분들을 자극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한 상태로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이걸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에 계속 똑같은 문제로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도 헤어진 이유가 내가 바라보는 미래와 상대가 바라보는 미래가 같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미래지향적이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엄마같이 혼내는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을 원했던 거야.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을 원했던 거야.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고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처음부터 그 조건이 충족된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냐? 상대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완벽주의가 강할수록 연애에서 엄마 역할을 맡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 더 효율적이고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거든. 남자가 혼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어. 내가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알려주면 내가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도움이랍시고 하는 조언이 남자에게는 자기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자기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잔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남자에게 어떤 걸 맡겼다. 그러면 내 의무가 아니다 하고 빠지는 게 중요합니다. 남자가 운전을 할 때를 예로 들어볼게요. 제 주변을 보면은 이 길로 가야 된다, 저리로 가야 된다, 왜 스탑을 안 하냐 이렇게 옆에서 잔소리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남자가 운전을 할 때는 잠자코 있는 게 제일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남자친구가 이제 운전을 할 때 가끔씩 이상한 샛길로 빠져들어서 혼자서 지도도 안 보고 갈 때가 있어요. 자기도 이 길이 어딘지 모르겠고 처음 와보는 길인데 자기는 갈 수 있을 것 같대요. 근데 그때 저는 내버려 둡니다. 그냥 그러라고 해요. 왜냐하면 운전하는 건 상대의 의무지 내 의무가 아니거든요. 주차를 할 때 주차 자리를 같이 찾아주는 건 좋아요. 근데 여기다 주차해, 저기다 주차해, 왜 삐뚤게 됐어? 이렇게 남자의 의무를 침범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왜 자꾸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 통제하려는 에너지 뒤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남자에게 빨리 가라고 재촉을 하는 거고, 내 옆에 있는 이 남자가 남들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질까봐 제대로 된 옷을 입히고 싶은 거고, 내 삶이 간섭받는 게 두려우니까 자꾸 남자도 내 삶에 맞추려고 하는 통제 경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을 결코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꼭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거를 구분하는 작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시간을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보내는지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 인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몫이니까. 남자의 몫을 나의 의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통제를 하려고 할수록 남자는 더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아무리 맞고 논리적인 말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간섭한다고 느끼면 더 그거에 대항하는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에 거꾸로 된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남자가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집을 치우지 않는다고 해서 더 남자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혼자서 할 때까지. 그리고 남자가 혼자서 그걸 해냈을 때 칭찬을 해주고 감사의 표시를 하면 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이 맡은 의무가 있는데 남자가 그 의무를 하지 않을 때는 어떡하냐. 집안일일 수도 있고 같이 일을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의무를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빨래를 하면 너는 설거지를 해라. 내가 집 청소를 하면 너는 분리수거를 해라. 이렇게 내가 해야 될 거랑 남자가 해야 될 의무를 철저하게 나누는 거예요. 저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유튜브 초창기에 남자친구랑 편집을 같이 했어요. 어쨌든 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는데 상대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화가 나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훈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막, 컷 편집까지는 남자친구가 하고 그 뒤에 다듬고 효과를 입히는 건 제가 하고, 이렇게 아예 업무를 분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분리를 하고 나니까 어떤 게 좋았냐? 일단 첫 번째, 제가 남자친구의 노고를 진심으로 인정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차피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내가 나의 할 거를 제대로 하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이상 남자친구한테 조언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남자친구가 시간을 못 맞췄다고 해도 절대로 화를 내지 않았어요. 바쁜데도 시간 내서 해줘서 고맙다라고 감사의 표시만 하고 제 거를 열심히 했습니다. 못한 거는 언급하지 않고 잘한 것만 계속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니까 존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나은 결과물을 내더라고요. 또 추천드리는 거는 그 보살피려는 에너지를 나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그냥 타고나기를 모성애가 강한 분들이 있어요. 네, 저도 되게 그렇거든요. 자꾸 챙겨주고 싶고 보살핌을 주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잖아요. 절대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게 과해지면 소유욕, 통제욕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걸 넘어서 상대의 시간마저 내가 통제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그 에너지를 다른 것에 돌리는 거예요. 꼭 나의 시간이 아니어도 돼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키우는데도 저의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식물을 키우는 걸 수도 있고 진짜 자녀를 양육하는 걸 수도 있고요. 양육하려는 에너지를 남자가 아닌 다른 것에 쓰는 겁니다. 하나를 더 나은 걸로 바꾸기 위한 에너지는 남자가 아니라 자신한테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는 결코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남자가 자기가 존중받았다고 느끼고 더 잘하고 싶다고 자연스러운 마음이 들면 계속 성장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가 더 나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남자가 바뀌진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직접 언급을 하는 거랑 남자가 존중받는다고 느껴서 더 잘하는 거랑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 남자의 의무를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실수를 했어, 잘못을 했어, 그걸 깨우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남자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제 시간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열심히 사는 거, 그거는 여러분의 의무가 아닙니다.
나와 완전하게 다른 타인이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같이 산다고 해서, 내 동반자라고 해서, 나의 남자친구라고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책임감이라는 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책임감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강제로 심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스가 아니에요. 커리어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고 해서, 내가 주변 사이클 중에서 제일 잘났다고 해서, 내가 나의 일을 누구보다 착실하게 한다고 해서 그 노하우를 남자에게 알려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물어보면 답하면 돼요. 조언을 구하면 그때 얘기해주면 돼요. 하지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청하지도 않았는데 조언이랍시고 자꾸 잔소리를 하면 남자는 도망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친이 아니라 관리자, 엄마로 느낄 테니까. 남자의 인생을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거, 남자의 인생은 남자 거입니다. 오늘은 엄마 혹은 관리자의 역할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사실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많이 겪는 문제고 배워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